자, 그 2차 함수 시간인데요. 2차 함수. 자, 우리가 기존에 그 함수에 대해서 배웠었죠. 언제 배웠어요? 1차 함수 때 배웠잖아요. 1차 함수. 2학년 1학기 때. 그쵸? 그러니까 함수가 지금 어떤 애라고 그랬어요? 그것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함수라고 하는 애는 말 그대로 이 함자가 이게 상자 함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상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그리고 나는 만약에 이 x라고 하는 애가 이게 자연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연수라고 한정했을 때 1, 2, 3, 땡땡땡땡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근데 신기한 게 어떤 게 신기하냐면 이 상자에 숫자를 넣었더니 그 곱하기 2배를 해주고 어떤 숫자, 그러니까 x에 대해서 곱하기 2개를 해주고 플러스 1 처리가 된대요. 오케이? 그 값을 만약에 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y라고 하는 애는 지금 1, 2, 3을 차례대로 이 네모 안에 넣었다고 생각되나요? 그럼 1을 넣었을 때는 값이 몇이 돼요? 3이 되죠?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는요? 2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죠? 3을 넣으면요? 7 이렇게 되죠? 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함수라고 하는 애는 숫자를 만약에 집어 넣었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지금 얘랑 대응되죠. 이해돼요? 그 다음 2를 넣었을 때는 5랑 대응되죠. 그럼 연결되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3을 넣었을 때는 7이 연결되네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일까요? 아, 그래서 어떤 x랑 y가 있는데 이 네모라는 상자 안에 숫자를 집어 넣었더니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함수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얘를 왜 지금 우리가 보통 fx라고 쓰잖아요. 이 fx 할 때 이 f가 사실은 우리가 수학이 지금 거의 그 서양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네, 요거의 앞글자인 f만 따와서 fx라고 해요. 펑션. 그거를 이제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 한자어로 번역한 게 함수고요. 그걸 이제 우리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특징을 볼게요. 그럼 얘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떤 y라고 하는 애를요. 우리 이거 다 복습이에요, 지금. 이런 y라고 하는 애가 결과잖아요. 그럼 x와 y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1대1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는 어떤 특정한 패턴이 존재할 거예요. 어떤 패턴이냐면 이 상자에 있는 패턴 그대로 따라오겠죠. 어떻게 해줘요? 어떤 x가 있었는데 그걸 앞에 몇 배를 곱해줘? 2배를 곱해줬어요. 그 다음 뭐 해줬어? 우리가 지금? 네, 하나 더 해줬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관계식을 쓸 때는 함수 관계식을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까요? 근데 얘를 지금 y에 대해서만 계속 쓸 수가 없고 우리는 함수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이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y라고 하는 게 만약에 x가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고 3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편의를 위해서 f에다가 x를 집어넣어서 y 대신에 쓸 수 있다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럼 왜 이게 편리하냐? 만약에 내가 x에 2를 넣었을 때 특정한 값을 궁금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x 대신에 그 여기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 더하기 1이 돼서 몇이 돼요? 5가 되죠? 아, 그래서 이런 값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 함수 값이라고 했었어요. 어떤 특정한 x에 대응되는, 연결되는 y의 값, 그걸 함수 값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날까요? 이거 지금?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차 함수 배웠을 때는 요런 함수라고 하는 게 요 정도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가장 핵심은 1대1 대응 관계다. 그리고 x와 y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하는 애는 여기 앞에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 어떤 함수식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방금 썼던 거는 이 x라는 어떤 변수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x가 변함에 따라 y도 변하는 관계잖아요, 지금. 근데 이 x라고 하는 게 최고차항의 차수가 지금 1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1차 함수로 불렀었거든요. 그럼 이걸 확장을 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는 뭐예요? 2차 함수죠. 그러면 얘는 2차 함수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야? 어떤 함수식이 존재해. 그쵸? 근데 이 함수식이 만약에 어떤 보통 fx라고 써주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까 1차 함수일 때는 여기 우변에 1차 항이 들어갔고 그게 최고차 항이었잖아요. 근데 2차 함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최고차 항이 몇 차예요? 2차가 되는 게 2차 함수가 되겠죠. 아, 그래서 2차 함수라고 말할 수 있구나. 그러면요. 만약에 최고차 항이 3차면요. 3차 함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함수의 일반형을 서술을 해줄 때는 좀 요렇게 서술을 해주는 편입니다. 어떻게 해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요. 요랬을 때 a랑 b는 c랑 c는 뭐예요? 숫자예요. 네. 이해될까요? 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2차 함수라고 하는 이유는 최고차 항의 차수가 2구나. 그렇기 때문에 얘를 2차 함수라고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단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수학 상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배우긴 해요. 근데 하지만 중3 때의 목표는 뭘까요? 그래프에 대해서 그릴 수 있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해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일단 1차 함수 그래프를 공부를 할 때는요. 걔는 직선으로 나타나는 애였어요. 네. 그쵸? 근데 그 직선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여줬냐면 점을 두 개를 찍고 그걸 이어주는 선이라고 그랬죠. 이해될까요? 그래프를 그리는 법은 그러니까 특정한 x에 따른 y 값을 좌표 평면상에서 나타내가지고 가로는 x축, 세로는 y축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1,1, 뭐 2,2, 3,3 이렇게 계속 찍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좌표 평면상에서. 이해될까요? 그 점들을 이어주는 선이 바로 그래프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2차 함수도 어떤 특정한 x에 따른 y에 대응하는 그 점들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점들을 이어주는 선을 그리면 그게 그래프가 되겠죠. 이해될까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 어떤 걸까요? 자, 첫 번째가 가장 쉬운 기초적인 단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어찌됐든 2차 함수의 정의 자체가 최고차항의 차수가 2인 함수식이잖아요. 네. 맞나요?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요? y는 x제곱, 그 다음 끝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2차 함수 맞죠? 왜냐면 뒤에 0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최고차항은 2차로 유지가 되잖아요.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x랑 y 사이의 관계를 어떤 표를 특정하게 지어서 너무 졸려요. 그죠? 일어나세요. 자, 그러면 x랑 y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나는 뭐 많이 조사는 하지 말고요. 한 5개만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오, 힘이 좋아요. 0, 1, 2 제가 이따 해볼게요. x가.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얘에 따른 y의 대응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줘? 이 y 자리에 오는 애는 요 식의 x 값을 대입했을 때 결과값인 함수값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보이면 이쪽으로 가세요. 네.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한번 특정한 x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니까 값이 몇이 돼요? 4가 되죠? 변수 네.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1, 0일 때는 0, 1일 때는 1, 2일 때는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지금 우리가 좌표평면상에서 나타내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줘요? 가로를 x축이라고 하고 세로를 y축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2,4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다면 여기가 지금 4라고 했을 때 이 점은 마이너스 2,4라고 하는 애를 여기다가 찍어줄 수가 있겠죠. 네. 됐을까요? 네. 원리 원칙대로 그냥 정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 0, 1, 2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그러지근데 네, 여기가 1.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점 찍으면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기 찍을 수 있고 0,0이니까 여기 찍을 수 있고 1,1이니까 여기 찍을 수 있고 2,4니까 여기 찍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점과 점들을 이어주는 선이 그래프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자연수에 대해서만 점을 찍은 거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3이나 2분의 3일 1대의 y값도 존재하겠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 점과 점들이 무수히 많은 유리수로 인해서 결과값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점을 최대한 많이 찍어봤더니 형태가 직선이 아니라 어떤 선이 되냐면 이런 곡선이 된다는 사실을 파악했어요. 맞죠? 아 그래서 얘는 뭐예요 지금? 1차 함수 그래프 때는 곡선이었는데 2차 함수 그래프 때는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죄송해요. 1차 함수 그래프 때는 직선이었고 2차 함수 그래프일 때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네요.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얘를 그래서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하는데요. 기초니까 일단 y는 마이너스 x제곱도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줄게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자, 요거는 지금 공간관계상 그림만 그릴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요. 그럼 값이 몇이었어요? 4였죠. 네. 근데 얘 만약에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몇 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쵸? 이해될까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4,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x 값이 0일 때 y 값도 0, x 값이 1일 때 y 값 마이너스 1, x 값이 2일 때 y 값 마이너스 4 이렇게 지금 점을 찍어줄 수 있겠죠. 어떤 그래프? 요 그래프에 대해서.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얘는 지금 어찌됐든 무수히 많은 유리수로 인해서 결과 함수값이 대응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까요? 네. 자, 그럼 내가 첫 번째 우리는 특징을 발견해야겠죠. 어떤 특징을 발견해야 되냐면 얘랑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만약에 얘는 지금 제가 어떤 걸 설명하고 있냐면 y는 ax 제곱인데 여기서 a는 숫자예요. 네. 그러면 자, 첫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a가 만약에 양수이면 그래프의 모양이 지금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래로 볼륨인 그래프가 나타났을까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a가 양수이면 이런 형태를 가지겠네. 그래프 형태는. 반대로 a가 만약에 음수면은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어요? 네, 위로 볼록으로 형태가 그려지는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해됐을까요? 자, 두 번째, 이 값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x가 0일 때는 y값도 0인 건 알아. x값이 1일 때는 y값 1이었는데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도 y값이 1이죠. 네. 왜요? 제곱이니까 음수가 상쇄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없어지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 봐봐. 내가 지금 이 x값이 2랑 마이너스 2까지만 조사를 한 건데 만약에 x값이 3에 넣으면은 여기 y값 9될 거고 x값 마이너스 3 넣었을 때도 y값이 9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지금 y축이 보일까요? 네. 이 y축을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데칼코마니 기억나실까요? 초등학교 때 했던 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물감을 여기다가 색칠을 했을 때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왼쪽으로 접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게 대칭 개념이었죠. 네. 좌표표면과 그래프에서 배웠던. 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이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는요. 어디 축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요거까지는 파악을 했어요. 네. 오케이? 근데 항상 이차함수 그래프는 y축 대칭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식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y축 대칭이라고 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지금 우리가 평행 이동이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1차 함수 그래프 때.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어떤 거요? 이 초록색 그래프를 뭐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하고 위로 1칸 이동할 수도 있겠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이동을 했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축이 그대로 y축이 유지가 안 돼요. 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y는 ax 제곱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축이 지금 y축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얘가 평행 이동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축이 유지가 안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은 뭐예요?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구나라는 거는 파악을 했어요. 이해됐을까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스토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공부 그 문제 풀면서 더 이해되거든요. 자, 그러면요. 하나 더. 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조금 계속 물리네요. 자, 죄송해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좀 저는 지금 이 y는 x제곱이나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나 그쵸? 얘는 지금 어찌됐든 개수가 1이고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y는 2x제곱을 한번 그려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초록색이랑 핑크색을 썼으니까 저는 지금 이 보라색을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2를 어찌됐든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4가 되고 앞에 2 붙죠. 그럼 값 무엇이 돼요? 8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내가 지금 이 공간에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연장해서 한번 그려준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8이라고 하는 애는 대략 이렇게 있을 거예요. 표 무시하세요 지금?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x값이 -1일 때 y값 8이니까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겠죠. 네. 이해될까요? 네. 그 다음에 x값이 -1일 때 y값은 몇이래요? 여기 요 시계. 요 시계 되겠어요. 네, 2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점을 찍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럼 x값이 0일 때는 y값은 0 되고 1일 때 2 되고 2일 때 8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보라색 점들을 쭉 이어주는 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형성될까요? 네. 이해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비교를 해봐야 돼요. 어떤 비교를 할 거냐? 우린 지금 y는 ax 제곱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의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건데, 자, 얘랑 얘는 둘 다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라고 하죠.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문자 앞에 붙은 숫자를 개수라고 해요. 혹시 용어에 대해서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네. 이거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은 헷갈리거든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그래프로 그려진 거는 파악했어요. 근데 얘네랑 얘네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봤을 때, 자, 생각을 해보면 얘도 y축 대칭이긴 해요. 얘도 y축 대칭이긴 해요. 근데 일단 값이 당연히 얘가 앞에 2가 붙었으니까 더 크게 올라가긴 했죠. 근데 그래프를 그렸을 때 파악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 y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리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예를 들면 x값 y는 4라는 a죠.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보다 여기까지 거리가 더 길죠. 반대로 말하면은 이 y는 2x제곱 그래프가 y는 x제곱 그래프에 비해서 더 폭이 좁게 형성되죠. 이해될까요?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y는 -2x제곱도 조사를 해봤을 때는 만약에 x가 -1일 때 y가 4 -4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해됐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특징으로 절대값, 그러니까 지금 양수도 음수도 간에, 그쵸? 양수도 음수도 간에 절대값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네, 대칭축을 얘를 대칭축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대칭축을 기준으로 폭이 좁아져요. 왜냐하면은 그 값 자체가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이해됐을까요? 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 그다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일단은 너무 쉬운 건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y는 x제곱이랑 y는 -x제곱 제가 지금 그렸잖아요. 지금. 그럼 얘는 지금 봐봐요. 아까는 y축을 기준으로 일단 함수 그래프가 대칭이 됐어요. 근데 얘랑 얘 사이에 한번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래프 형태를 살펴봤을 때 여기가 지금 가로가 x축이잖아요. 지금. 그럼 얘를 만약에 내가 여기를 지금 이거를 기준축이라고 했을 때 얘를 정확하게 이렇게 덮어도 일치하겠죠. 네. 이해될까요? 아,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랑 y는 -x제곱은 x축에 대해서도 대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을까요? 네. 네,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을 때 여러 번 들어본 친구들은 이해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안 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좋아.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저게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볼록으로 그려지는 건 이제 알겠어. 이해돼요? 그럼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죠? 그러니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됐는데 일단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될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면요. 자, 일단은 아래로 볼록 그래프나 위로 볼록 그래프나 어떤 특정한 기준선에 의해서 뭐라 해야 되죠? 좌우 대칭 관계일 거예요. 네. 이해돼요? 네. 근데 얘를 지금 어떤 기준선인데 얘를 어떻게 보면 축이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축에 의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 되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얘를 뭐라고 한다? 대칭축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자, 일단 만약에 어떤 특정한 점이 있다고 볼게요. 이 대칭축의 점.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 y값과 대응되는 지금 여기 위치를 두 개를 찍을 수가 있겠죠. 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2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 중 하나가, 자, 봐봐요.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자, y가 4일 때요. 여기 지금 초록색 그래프는 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얘 한 칸, 두 칸 같죠. 네. 근데 마찬가지로 x가 -1 때도 한 칸, 두 칸 같죠. 그럼 축을 기준으로 거리가 같네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축을 기준으로 거리가 같네.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x가 2일 때는요. x가 1일 때는 y 값이 여기 지금 한 칸 같죠. 1. 네. 그럼 y가 1일 때 여기 -1도 한 칸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거리가 서로 같다는 성질이 있네요, 지금. 네. 이해될까요? 네. 그럼 얘를 일반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나 어떤 특정한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랬을 때 서로 같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를 지금 익혀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럼 특정한 점을 여기를 지금 대칭축 위에 점인데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여기랑 여기가 서로 같겠죠, 거리가. 네. 이해됐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줄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자, 이 아래로 볼록 그래프는 뭐 x 값이 더 엄청 커지거나 아니면 엄청 작아지거나 어찌됐든 제곱으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y는 x제곱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함수값이 올라갈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의 한계를 내가 특정하게 정해주지 않으면은 무한이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네. 내가 뭐 예를 들면 x를 100까지만 해라 이런 게 정해지지 않으면요. 이해됐어요? 근데 내가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맞죠? 최대값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한계를 정해주지 않으면. 네. 이해됐어요? 머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해됐어요, 이거? 근데 내가 요런 그래프에서는 어떤 걸 구할 수 있어? 최소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지금 보셨을 때 여기 점이 하나 보일까요? 네. 그러면 이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함수값의 최소값이에요. 그 함수값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애잖아요, 지금. 맞죠? 그럼 이런 그래프의 형태에서 얘를 지금 우리가 최소값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 나중에. 함수값을 대입을 했을 때요.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의 그래프 봐봐요. 얘는요, 지금 x의 한계를 정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x의 범위를 확정 짓지 않으면은 얘는 어쨌든 x가 뭐 100만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0만일 수도 있겠죠. 이해돼요? 그럼 얘는 한없이 끊임없이 내려갈 거예요. 맞죠? 네. 끊임없이 내려가는 애일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얘는 지금 최소값은 정할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이거 조금 상위 개념인데 그냥 말해준 거예요, 미리. 그러면 형태를 봤을 때 얘 여기 봐봐요. 우리가 최소값은 정해줄 수 없지만 최대값은 정해주지 않을까요? 정할 수가 있죠. 이해돼요? 얘 이상으로 그래프가 더 안 그려지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 그래프일 때는 최소값을 정할 수가 있고 위로 볼록 그래프일 때는 정확히 말하면 함수의 최소값, 함수의 최대값이겠죠. 함수값 중에서. 그러니까 최대값을 정할 수가 있구나라고 일단 우리가 형태를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이 특정한 점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일단 형태에 대해서 이해. 어차피 이거 다 구하는 법 알려줘요. 이따가. 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구나. 자, 그러면요. 일단은 여러분들 책 지금 이거 지워야 되니까 31쪽에서요. 그 4번까지만 보세요. 1, 2, 3, 4번. 이해됐나요, 지금? 지민이 이해됐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2차 함수 단원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번 다시 써볼게요. 여기다 써야겠다. 자, 그럼 우리 방금까지 어떤 걸 지금 한 거였냐면 이 y를 ax 제곱이라는 그래프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장 기초적인 형태일 거 아니에요. 뒤에 잡다한 거 다 빠지고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얘를 내가 만약에 평행 이동시킬 수도 있겠죠. 네.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꼭 y는 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형태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2차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을 공부해 봤었지만 여러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왜 지금 뭐 이걸 벌리고 있어? 이해 안 됐어. 물어본 건데. 진짜? 그 도중에 물어봐도 돼요. 질문해도 돼요. 제가 설명할 때. 도중에 질문해도 돼요. 진짜로. 현장에 나와 있는 이유죠.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냥 쓰고 지울게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지울게요. 만약에 내가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까지 맞죠?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주문을 할 거야. 어떻게 주문할 거냐면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만 이동해봐. 이게 무슨 말일까? 정확히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싶은 거야?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그쵸? 네.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2만큼 이동을 시켜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아까 표 그린 거 기억날까요? 이해돼요? 빠르게 한번 그려보면요. x랑 y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하지 말고 아까 했던 대로 마이너스 2부터 해봅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있을 때 원래 얘는 지금 각각의 값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그러면 그래프 형태만 봐봐요. 그래프 형태가 된다고 하는 거는 여기가 원래는 처음에 여기가 꼭지점이잖아요. 지금. 함수값이 가장 작을 때니까 얘가 꼭지점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0,0이었고 맞아? 그다음 내가 만약 여기 이 값이 예를 들면 2,4라고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2,4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대로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그대로 끄집어서 올린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플러스 2만큼이라는 소리는 내가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 이 0,0을 이쪽 위로 플러스 2만큼 올리라는 의미죠. 네. 이해될까요? 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y는 x 그러니까 좌표가. 당연히 여기가 지금 몇 컴마 몇이래? 0,2가 되겠죠. 네. 그런데 얘만 올라가요? 아니죠. 그 그래프 자체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애는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2,4랑 2,4가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플러스 1, 여기도 지금 플러스 2만큼 올라가야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좌표가 마이너스 2,6, 2,6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왜냐면 다 같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올라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프라고 하는 게. 그쵸? 그러면 이 점들을 쭉 이어줬을 때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겠죠.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역으로 가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평행 이동한 그래프는 저런 형태일 거야. 맞지? 하나만 더 해볼까? 미리? 이거 할게요. 그냥 그대로. 그럼 자, 생각해봐. 얘가 지금 0,2, 그 다음에 얘 지금 마이너스 2,6, 그 다음에 얘 지금 2,6을 지금 지나잖아요. 저 지금 빨강색이라고 하는 애가, 평행 이동한 애가. 그쵸? 그럼 얘랑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나요, 지금?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만큼 차이 나죠. 맞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네. 그럼 자, 봐봐요. 우리가 지금 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특정한 이차 함수의 관계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지금 일반화시킬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요? 이 값들이 만약에 여기 4였는데 여기 뒤에 플러스 2씩 붙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2 붙여주면 되겠죠. 네. 오케이? 그럼 한 번 더. 만약에 내가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이 아니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도 있을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 아까는 우리가 플러스 1일 때는 위로 두 칸만큼 올린 거잖아요. 그래프를.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아래로 두 칸만큼 내리는 거겠죠. 이해될까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얘가 원래 0,0이었는데 아래로 두 칸만큼 내렸으니까 0,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맞죠? 0,0에서 0, 마이너스 1로 이동하겠죠. 그대로 내리니까 그래프 자체를. 그럼 얘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애들도 다 내려가요. 어떻게? 2,2, 마이너스 2,2.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지금 그려지겠죠. 이해될까요? 네. 그럼 이제 이해한 것 같으니까 바로 갈게요. 그러면 요 식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쓸 수 있어? 원래 y는 x제곱이 있었잖아. 근데 y축의 방향은 플러스 2만큼 평행해서 플러스 1 이렇게 플러스 2가 아니라 아래로 내렸으니까요.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왔어요? 네. 평행이동 개념 잘 헷갈리는 친구를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이건 사실 1차 함수 때 한번 배웠죠. 기억날까요? 자, 그럼 한 걸음 더 해볼게요. 한 걸음 더 밑밥을 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만약에 리마인드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요. 오케이? y는 정확히 말하면 y는 ax만 둘게요. 그냥 ax만 두고 얘가 있다고 볼게요. 선생님 이해돼요? 자, 잘 들으세요. 2-1 기초가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이해시키려고 지금 굉장히 상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그래프가 어떤 직선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런 형태고 얘가 지금 y는 ax였어요. 그랬을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y축의 방향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그대로 기울기는 같으면서 위로 툭하고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를 잘못 그렸으니까 이게 플러스 b라고 할게요. 지금 y좌표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만약에 여기가 0,b잖아요 지금. 그럼 얘가 지금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말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이 플러스 2가 돼야 할 수밖에 없죠. 네. 이해됐을까요?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일 때는 그럼 똑같아. 지금 이것도 얘를 만약에 b만큼이었는데 아래로 둘만큼 내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대략 이렇게 할게요. 그냥 여기 지금 x가 0일 때 값은 0,b-2가 반드시 돼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관계식을 추론할 때 이걸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닉에 대해서 익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만약에 y는 ax라고 했을 때 내가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플러스 b를 써줬고 여기다가 그쵸?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는 뒤에 마이너스 b를 써주는 거죠. ax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여기까지 왔을까요? 네. 그러면 자 내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y는 ax가 있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초록색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는 얘가 지금 플러스 뭐 2만큼 평행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얘를 만약에 이항해봐. 이항하면은 식의 형태가 어떻게 돼? y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플러스 2가 왜 좌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요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우리는 원래 기준인 식은 뭐였어요? y는 ax였어요. 그래서 얘랑 얘의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얘는 어떤 명령어를 입력해서 나온 결과값이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한 애죠. 네. 그러면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했더니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됐어? y 대신에 y-2가 들어갔네. 나머지는 차이가 없잖아. 네. 이해될까요? 네. 지금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한 번만 더. 얘 지금 제가 지금 만약에 이 y는 ax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냥 이거 이해되죠 지금? 그냥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 다 전달하고 싶었어요 내 개념을. 그러니까 지금 y는 ax라는 기준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요. 얘를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이만큼 내릴 거야 내가. 그러면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1차함수 그래프일 때는 뒤에 마이너스 2도 뒀었어요. 이거 날까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작업을 할까? 어떤 작업을 할까? 얘를 이항시켜보자. 오케이? 그럼 얘를 이항시켰더니 우리는 원래 기준인 관계식이 만약에 y는 ax였잖아요 지금. 맞죠? y는 ax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 마이너스 2 이항하면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어떤 명령을 한 거예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했더니 얘가 지금 어떻게 돼?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써놓네. 이해됐어요? 이거 왜 가르치냐면 이거 x축 이동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네. 논리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나 식이 같잖아. 얘는 이해했잖아 우리가 중2 때 그죠? 근데 얘 그냥 이항하면 이렇게 된다 형태가. 다시 한 번 더. 얘 지금 y는 ax라는 애가 있었는데 맞죠? y는 ax라는 애가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얘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그 그래프에 대한 관계식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식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얘가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었는데 그 패턴이 어떤 거라고 한번 살펴보니까 얘가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할 때는 y축의 방향으로 y 대신에 y-2 있어서 얘가 만약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해 줬을 때는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써줬네.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자, 한 번 더. 내가 만약에 y는 ax라는 그래프가 있었어. 그러면 아까는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할 때는 만약에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할 때는 y 대신에 y-2를 써줬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할 때는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써줬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럼 요걸 좀 더 확장해 볼까? 왜요? 내가 1차 함수 그래프 때는 x축 평행 이동을 굳이 안 배운 이유가 y축 평행 이동으로 다 그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2차 함수는 달라요. 얘는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y축 평행 이동만으로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논리를 그대로 끌고 올 거예요. 그럼 자, 내가 만약에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아까는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할 때는 y 대신에 뭘 써줬어요? 뭘 써줬어요, 승현이? y는 ax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할 때요. 그럼 y 대신에 몇을 써준 거였어요? Y 마이너스. 그렇죠. y-1을 써준 거예요. 한 번 더. y는 ax라고 하는 애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는 y 대신에 몇을 써준 거예요? y 플러스 2. 그러니까 이해돼요? 규칙이 보일까요? 그러면 그걸 확장해서도 설명이 돼요. x축. 무슨 말이냐? 증명도 할 수도 있고요. 좀 제낄게요.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애는 오케이? 그럼 얘는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y랑 a는 그대로 있는데 맞죠? 근데 x 대신에 어떻게 돼? x-2를 써주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여도 돼요. 그냥 이게 증명도 되거든요. 사실 1참수로. 1참수 한 번 더. x축의 방향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대. 그러면 x 대신에 몇을 써줘야 돼? 그러니까 y랑 a는 그대로 있을 거야. 근데 아까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해줬을 때는 x 대신에 몇을 써줬어요? 마이너스. 그렇죠. x-1을 써줬죠. 그러면 얘는 만약에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해줬을 때는 얘는 어떻게 우리가 써질 거예요? 그렇죠. x 플러스 2 이렇게 써줬죠. 받아들여도 돼요. 네. 이거는 테크닉적인 부분이어서 이해됐을까요? 네. 여기 이해가 돼야 이제 평행 이동이 다 이해시킬 수 있거든요, 제가.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할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 질문이. 소진이 됐어요? 됐어요? 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자 이제 갈 거예요. 이제 한 번에 정리할 거예요, 이제. 이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이해 못 해요. 자, 뭐라고요, 지금?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그리는 법이랑 특징이랑 뭐 이걸 살펴봤어요. 자, 그럼 내가 이제 명령을 할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할 거냐? 만약에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머릿속에서는 어찌됐든 얘가 만약 아래로 볼록 그래프면 위로 플러스 q만큼 올라가겠네? q가 양수라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지금 머릿속에서는 그려줘야 될 거예요. 그래프가. 하지만 그 그래프의 식의 형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쓸 수 있어, 서준이?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의 논리 따져봐요. 얘 q 이동하면은 y-q가 되잖아요. y-q가 되고 얘가 ax제곱이죠. 그러면 얘가 지금 바뀐 형태가 y 대신에 y-q가 들어간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한 번 더. 만약에 내가 이거 무시하고 이제 일로 가는 거야. 내가 만약에 y축이 아니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해볼게. 그러면 시경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승현이? Y는 y는 ax 제곱 마이너스 p. a는 그대로 놓고 그다음에 바로 한 다음에 5만 바뀌어. x 마이너스 p. 그렇죠.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x 제곱이었죠. x만 바뀐 거죠. 제곱은 그대로 유지해줘야지. 이게 됐을까요? 시경태가 이렇게 된 거.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원큐에 한 거야, 여기 이제. 원큐에 할 거야. 나는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야? y는 ax 제곱이라는 애가 있어.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얘가 이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두 개 다 할 거야. 어떻게 해요? x축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하고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래프의 형태는 얘랑 얘를 둘 다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원래 뭐가 있었어? y는 ax제곱으로 시작했지. 근데 얘 지금 어떻게 돼? y축의 방향 플러스 q만큼이니까 y 대신에 y-q 써줘야 되고 x축의 방향은 플러스 p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x 대신에 몇을 써줘? 마이너스 x-p를 써줘야겠지. 그리고 얘가 지금 형태가 제곱이 되겠지.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얘 마이너스 q 넘기면
y는 a에 어떻게 돼요?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플러스 q는 여기 핑크색 부분이고 x-p는 여기 부분이죠. 네. 여기까지 왔을까요? 네. 원래 죽으려고 그러네 진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됐어요? 네. 이게 호흡이 길어요. 그래서 그래요. 다 끝내 이게 한 토막은 끝내줘야 제가 좀 쉬는 시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나 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거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이거 좀 웃겨요.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이차 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아까 제가 용어를 정의했잖아요. 어쨌든 포물선 형태의 그래프가. 근데 어떤 데를 기준으로 대칭이었어요. 어떤 거죠? 어떤 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대칭축. 좀 더 큰 범위에서. Y축도 맞긴 하죠. AX축, B축에서. 자, 그러면 생각해봤을 때 얘가 지금 각각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고요. 왜냐면 아래로 블록 그래프일 때는 꼭지점의 값에서의 y 값 있죠. 걔가 최소값이 되고 아래로 블록 그래프에서는 머릿속 그려질까요? 그리고 위로 블록 그래프일 때는 꼭지점의 좌표에서의 y 값이 최대 값이 될 거예요. 그 함수에.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을 구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구할 건데 첫 번째 꼭지점을 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꼭지점에서 또 어떤 이 그래프는 어떤 축을 기준으로 각각의 y 값이 같을 때 거리가 서로 같았다는 성질을 이용하여서 그게 확장된 버전이 뭐예요? 대칭인 거죠.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 축의 방정식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축의 방정식이 도대체 뭔 얘기야? 이해돼? 자 그럼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1차함수 그래프 배웠대요. 만약에 이거 쓰고 줄 건데 진짜 상세하게 보세요. 진짜로. 진짜요. 이게 진짜 이해돼요. 내가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직선인데 이렇게 그려진 애 있었죠.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얘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값이 2였어. 네. 그럼 이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서술을 해줬냐면 선생님. 이렇게 서술을 해줬어요. 형수 이해될까요? 하나 더. 내가 만약에 여기가 3이야. 그치? 좀 안 이쁘니까. 내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네. 근데 이 얘가 지금 여기가 3이라는 정보가 있어. 그러면 나는 지금 얘를 어떻게 서술해 줄 수 있냐면 y는 3이라고 서술해 줄 수가 있어. 이해될까요? 소준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주세요. 정현 일어나세요. 자, 좀만요. 자, 이거까지 이해됐을까요? 네. 이거 이해시켜줘요? 이거 왜 이렇게 쓰는지 말로만 할게요. 이 그래프 형태 봐봐요. y 값이 상관없이 항상 x는 몇이에요? 2죠. 핑크색 봐봐요. x의 값에 상관없이 y 값은 항상 몇이에요? 3이죠. 그러면 내가 어찌됐든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x와 y 사이의 관계를 y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면 1차 함수 그래프처럼 표현이 가능했었죠. 이해됐을까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0 곱하기 x 더하기 y는 3이야. 그럼 얘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x랑 y가 있어요. 근데 앞에 이 계수가 몇이야? 0이니까 x 값이 100만이어도 앞에 0 곱해지니까 y는 10%밖에 결과가 안 나지. 네. 이해될까? 네. 한 번 더. 얘도요. 여기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2라고 해볼게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x 값은 그대로 일단 뭐 앞에 개수가 1이니까 1 곱하기 되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 y 값이 말고 100만이라 해봐. 그래도 앞에 0이 있으니까 이제 날라가죠. 그러니까 분수를 해줄 때는 x는 2만 써주는 거예요. 직선이긴 해요. 직선의 방정식이긴 해요. 얘도. 근데 앞에 y 앞에 개수가 0이기 때문에 날라가는 거예요. 결과로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저는 이해 못해요. 자, 그럼 다시 볼게.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꼭지점의 좌표가 얘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x에다 0을 넣었을 때 y가 몇이 돼요? 0 되겠죠. 근데 아래로 블록 그래프든 위로 블록 그래프든 어찌됐든 뭐 꼭지점은 0,0이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y는 ax제곱 그래프는 아까 뭐라 했어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었죠. 그럼 y축이라고 하는 애를 기술을 해보면은 얘가 지금 y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애잖아. 그럼 얘를 만약 이런 형태로 쓴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지금 y 값에 상관없이 x 값이 항상 몇이야? 0이잖아. 그러니까 이 y축이라고 하는 애를 표현을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x는 0.
왜? y축에 대해서 특징이니까. 네. 여기까지 x요? 네. 이것만 정리하면 쉽게요. 이것만 정리하고 쉽 거니까 조금만 참아요. 자, 그러면 형태를 한번 살펴볼 거야. 하나만 더 해볼까 할까? 자, 이제 너무 쉬워. 자,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가 원래 0,0이었는데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했으니까 0,q 되겠죠. 네. 하지만 x가 변화했어요? x의 위치가 변화했을까요? 그냥 위로 올라간 것밖에 없죠. 그럼 축은 그대로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x는 몇이에요? 0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 바로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요?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 생각해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이겠지 상하로 움직이지는 않겠죠. 네. 그럼 얘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래? 0,0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갔으니까 p,0이 되겠죠. 네. 그럼 자 생각해보면 얘가 지금 원래 그래프가 얘가 x는 0이었는데 만약에 p가 양수라고 해봐.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가 지금 원래는 몇이었어요? 얘가 0,0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p,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 축의 방정식은 x는 p가 되겠네. 네. 이게 돼요? 네. 만약에 p가 음수면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 축의 방정식 x는 p가 되겠네. 네. 자, 그럼 패턴 파악했지. 어떻게? 무슨 패턴이야? 그 꼭지점의 x 좌표랑 이 축의 방정식과의 관계가 있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거 이제 한 방에 하는 애들 봐봐. 그래프를 한번 설명해볼게. 만약에 이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었고 어차피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 좌표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형태가 그려질 거예요. 네. 그럼 나는 명령을 어떻게 내릴 거냐? x축으로 플러스 p만큼 가고 그 다음에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이동을 해본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요 그래프의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끌고 오는 거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가는 거죠. 만약 양수가 했을 때 p랑 q가 그랬을 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바뀌어요? p, q로 바뀌겠죠.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얘가 지금 일단 꼭지점의 좌표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일 수도 있겠지만은 얘가 p, q가 될 거고 꼭지점의 x 좌표랑 t의 방정식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x는 p로 유지가 될 거예요. 여기 여기까지 왔어요? 네. 왔어요. 자, 그러면 얘 봐봐요. 이제 시계 형태를 봐봐요. 얘 y는 ax제곱 플러스 q죠. 그러니까 여기 q 왔네. 이해? 네. q 왔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봐봐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p를 써주니까 p, 0이 됐네. 됐어? 네. 이거 한 방 정리한 거 얘 있죠, 얘. 어떤 거예요?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돼?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써주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q 써주면 되잖아. 그럼 네. q 이항해줬잖아. 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식의 형태를 보고 바로 꼭지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네. 이해될까요? 이해됐어요? 다시 봐봐.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q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y는 ax 제곱에서 y축이랑 플러스 q만큼 이동하네요. 그럼 이 식의 형태를 봤을 때 바로 꼭지점 좌표랑 최대 방정식 잡을 수가 있겠죠. 네. 왜냐면 얘는 a의 x 마이너스 0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니까. 이해돼? 네. 자, 여기 봐봐. 얘 지금 y는 ax 제곱 그래프 있었어. 지금 꼭지점 좌표 0,0인 거 우리가 아야 이제. 맞지?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도 x는 0이겠지. 이해됐어요? 네. 근데 얘는 지금 x축 방향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식의 형태는 이렇게 기술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이 식의 형태를 쓰고 나서 바로 우리는 이걸 직관적으로 바로 뽑아줄 수가 있겠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얘는 마지막 최종이잖아. 어떤 거? x축으로도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도 평행 이동하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얘는 지금 식의 형태가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됐어요? 이렇게 정리됐죠. 네. 그러니까 얘를 지금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 있잖아요. 이거. 네. 요거를 봤을 때 p, q 바로 뽑아줄 수 있을까요? 네. a 값 상관없이 어차피 꼭지점의 좌표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차 함수에 아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있죠. 그걸 일반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고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왜 표준형이냐? 바로 쉽게 뽑아줄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오케이? 조금만 쉬었다가요. 너무 힘들어지니까. 자, 여기까지
32쪽입니다. 자, 1번에 이건 뭐 따로 안 할게요. 다음 중 2차 함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2차 함수는 뭐예요? y랑 xy 관계식이긴 하잖아요. 함수가. 그렇죠? 그게 1대1 대응 관계라는 거를 이제 함수라고 했는데 자, 2차 함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차항의 차수가 2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 이상도 안 되고 그 초과도 안 되고 그 미만도 안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뭐예요? 1차 함수죠. 2번은요. 2차 함수죠. 3번은요. 2차 함수죠. 4번은요. 2차 함수죠. 왜요? 2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제곱 유지되잖아요. 네. 5번은요. 근데 1차 함수죠. 왜? x 플러스 1의 전체제곱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그걸 뺀다면 x제곱에서. 네. 그러니까 x제곱 항이 날아가잖아. 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랑 5번이 되겠죠. 네. 이해됐을까요, 이거? 네. 자, 그다음 네? 뭐 질문했나요? 네. 오케이. 자, 4번입니다. 2차 함수의 함수값이라고 하는데 자, 2차 함수를 지금 fx라고 하는 애를 지금 문제에서는 3x제곱 플러스 2x 맞나요? 네. 그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줬대요. 그랬을 때 뭘 구하려고 했냐면 f의 마이너스 2 더하기 그다음 뭐예요? f의 1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형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차피 함수값 문제는요. x 대신에 어떤 숫자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로 f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러면 얘 지금 4 곱하기 3이니까 12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이 돼요? 9가 되죠? 그 다음에 f의 1은요? f의 1은 3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몇이 돼요? 4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 각각 더하래요. 그럼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너무 쉽죠? 9 더하기 4를 하래요. 이건 몇이에요? 4. 그러니까 함수값은 사실 우리가 시계값의 논리랑 똑같아요. x 대신에 숫자를 넣어준 거잖아요. 이해됐을까요? 네, 쉽죠?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자, 7번. 7번에는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는데 y는 몇이래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이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선택지를 제외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정보를 한번 살펴봅시다. 네. 죄송해요.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그래요? 11이에요? 제가 11이에요. 내가 뭐야? 그 X 마이너스 2 식에서 네. 그 2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12 마이너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기가 잘못했다고요? 네. 그럼 몇이에요? 7? 그 답이 11인가요, 그러면? 네, 알겠어요. 죄송해요. 자, 10번 볼게요. 자, 조사해야 되는 거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그래프 개형. 두 가지. 두 번째, 꼭지점. 세 번째, 추계방정식이에요. 네, 자, 첫 번째, 그래프 개형 어떻게 돼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죠. 2번, 꼭지점은요? 0,0 그렇죠. 0,0일 거예요. 세 번째, 추계방정식은요? 그렇죠. 이제 감 왔을까요? 네. 그럼 이거 세 가지를 조사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이거거든요. 일단 대략적으로 대체로. 그럼 자, 1번 볼게요. 꼭지점의 좌표는 0,0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맞잖아요. 2번 추계방정식 y는 0이다. 틀렸죠? x는 0이죠. 자, 3번 위로 볼록과 포물수이다. 맞죠? 4번 점 3, 마이너스 1이 지난다. 그러면 얘를 만약에 fx라고 줬을 때 3,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f의 3을 구해봐요. 그러면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몇이 돼? 마이너스 3이 되죠? 네, 그래서 그 4번 틀렸죠? 그 다음 5번. 자, 요거 알려줘야 되는데 자, 이 무적분하면서 알려주면 딱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오케이. 그럼 생각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어디 꼭지점이 주어져 있다. 그리고 얘가 지금 0,0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추계방정식은 어떻게 그려져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지금.
그럼 얘가 지금 추계방정식으로 해서 x는 0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지금 0,0이라고 했으니까 좌표평면상에서는 여기가 x축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당연히 y축이 되겠죠. 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0보다 작은 영역 있죠. 이 그림에서 그림을 보세요. 돼요.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커지고 있는 거 이해될까요? 기울기 개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봐봐.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제곱이잖아. 그럼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봐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얘 지금 마이너스 3, 몇이에요? 마3 되나요? 근데 x에 만약에 마이너스 1 대입해봐. 여기 있다고 해보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되죠. 자, 그러면 x값이 증가할수록 y값도 증가하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네. 한 번 더. 만약에 얘가 1이었어. 그러면 여기 1, 마이너스 3분의 1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여기 이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지금 여기랑 서로 같을 거니까 맞겠지? 네. 그러면 x가 만약에 3이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도 지금 3,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동시에. 왜요?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거리랑 같다는 성질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럼 자, 두 점을 비교해봐. x값은 분명히 증가했어. 근데 y값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있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음수겠네. 이해돼요? 자, 그럼 봐봐요. x가 0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고 y값이 감소한다. 맞죠? 그럼 이거 반대 돌리면 뭘까? 위로 볼록 그래프 때 아래로 볼록 그래프 때 이렇게 되겠죠. 뭐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을까요? 네. 네, 그 다음 14번에 봅시다. 14번 볼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중 위로 볼록하면서 폭이 가장 넓은 거래요. 자, 첫 번째 정보는 뭐예요? 위로 볼록이래요. 위로 볼록이니까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라고 식을 생각을 했을 때 이 a의 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헷갈려. 봐봐, 여기 또 날래죠? 이거 뭐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가 돼야 되겠죠, 위로 볼록이니까. 이해됐을까요? 아, 지금은 몰라도 돼요. 근데 시험 볼 때만 틀면 안 돼요. 자, A가 음수여야겠죠. 그러면 A가 음수인 형태만 찾아봤을 때는 2번, 4번, 5번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그 다음 뭐래요, 지금? 폭이 가장 넓대요. 우리가 아까 걔는 뭐 배웠었죠? y는 ax 제곱 그래프에서요. 절대값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어? 폭이 좁아지죠. 왜? 이유도 생각해봐.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폭이 좁아졌죠. 그럼 이거랑 같은 말이 뭘까요? 이거랑 같은 말이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 a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폭이 넓어지겠죠. 이해됐을까요? 여기까지? 네, 그럼 이런 기준을 판단을 했을 때 2번, 4번, 5번 중에 가장 넓어야 되니까 절대값이 작아야겠죠. 그래서 다 몇 번이에요? 4번이 될 거예요. 이해됐어요, 승현이? 네. 자, 넘어가세요. 7번 하면 되나요? 자, 17번.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네요. 아, 그러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한 애가 있어.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원래 태초에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을 거야. 근데 얘를 지금 어떤 명령에 의해서 저 식으로 바뀌었을까? 아, 이것만 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저걸 어떤 명령을 하면 저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y축의 방향으로.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 넘기면 y 플러스 4 되잖아요. 네. 머릿속으로는 생각 안 쓸 테니까. 넘기면은 y 대신 y 플러스 4를 써준 거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줘?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해줬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야 y 플러스 4로 바뀌니까. 네. 이해됐어요? 받아들여도 돼요, 이거는. 이거 받아들여도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왔어요.
그럼 원래 지금 꼭지점의 좌표는 원래 뭐였어? y는 x제곱이었네. 0,0이었죠. 근데 얘 지금 y축의 방향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돼야 돼? 그렇죠. 0,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x는 0이죠. 왜냐면 y축으로 평행 이동한다는 것은 위아래로 이동한 거기 때문에 축은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유지가 돼요. 여기까지 왔어요?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얘 뭐야? 아래로 볼록 그래프잖아. 왜?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뭐?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그러니까 저기 아래로 볼록 그래프죠. 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자, 1번. 꼭지점의 좌표는 4,0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2번.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3번. 3,-1이 지난다. 자,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 얘를 만약에 우리가 y 대신에 fx를 써줄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함수값을 구할 때는. 그러면 f에 만약에 3을 대입을 했을 때 저게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하면 저게 맞는 설명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3을 넣어줬을 때는 9 빼기 4가 되겠네. 그래서 5라는 값이 나왔죠. 그럼 얘를 지금 우리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그래프는 3,5를 지난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러면 이거 틀렸죠? 3번. 네. 4번. 모든 4분면이 지난다. 자, 요게 지금 봐봐요. 요것도 한번 설명해 줄게요. 지워도 되죠, 이거? 자, 모든 4분면에 지난다라고 하는데 저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봐봐. 얘가 지금 y는 x제곱 마이너스 4잖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y는 x제곱에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대략 마이너스 4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얘는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0,-4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아래로 볼 그래프죠. 그럼 얘가 지금 정확히 x, y는 0일 때 값은 뭔지 모르겠지만 뭐 구할 수는 있겠죠, 사실은. 그렇겠지만 얘는 지금 어찌됐든 형태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1, 2, 3, 4 다 지나는 거 보일까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맞는 거니까 답 몇 번이에요? 4번, 5번 맞죠 이거? 네. 자, 그럼 하나 더. 자, 봐봐. 날 향해 공격을. 하나 더. 자, 아까도 y는 x제곱 마이너스 4였잖아요, 문제에서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하면 시계 형태는 어떻게 돼요? y는 x 방향.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y는 a x제곱 그래프를. x 제곱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바뀌지 당연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야? x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 그렇죠. 플러스 하죠. 이게 돼요? y축의 방향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가지고서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 해봐요.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돼? 어떻게 되나? 그렇죠. 얘 0,4 되잖아. 맞지? 그럼 0,4 되니까 여기가 만약에 제가 여기가 4라고 했을 때는 이 그래프는 꼭지점이 여기 있겠네. 맞지? 그럼 얘는 지금 그리고 앞에 이 x제곱 앞에 개수가 몇이야? 1이죠. 얘 양수야 보세요. 양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 그렇죠. 그럼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이 그래프는 몇 사분면 몇 사분면만 지나? 1, 2만 지나지. 3, 4 안 지나지. 이해돼요? 아,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연결되니까 머릿속에서 그래프 그려지고 아 그럼 이게 딱 나오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다 있어요. 이해됐어요? 연결고리를 다 생각을 해줘야 돼요. 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23번 할게요. 뒷질문에 가끔 해야겠구만. 자, 23번에 y는 지금 뭐예요? 2에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래요. 네. 자, 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얘 아래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가면. 아래로 블록이죠. 얘 전개해봤자 어차피 앞에 계수 2 붙어 있잖아. 뭐 y는 2x 제곱 뭐일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얘 지금 아래로 블록을 있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일까? 승현아? 0,3. 땡. 얘는 애초에 어떤 애였냐면 y는 2x 제곱이라는 그래프였어. 근데 얘랑 얘의 차이가 뭐야? 플러스.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넣어준 거지.
그런 형태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넣었다는 의미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할까? X만큼 어? X에서 오른쪽으로 x축 방향으로 몇만큼? 플러스 3 플러스 3만큼? 마이너스 마이너스 3만큼? 플러스 3 플러스 3만큼? 마이너스 3 그렇죠. 마이너스 3만큼죠. 왜? 봐봐. 여기 x랑 x 플러스 3 됐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x축의 방향으로.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진짜. 지금은 몰라도 돼요. 지금은 다 뭐 처음부터 잘하는 거 어딨어요. 맞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 볼 때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x축의 방향으로 무슨 명령을 내린 거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3만큼이잖아. 만큼 평행이동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반대로 플러스 3인 거야, 청개구리처럼. 이해됐어요? 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 몇 콤마 몇일까? 태연아, 0, 마이너스 0 콤마 마이너스 3일까? x축의 방향으로 이동했는데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콤마 0 그렇죠. 이거 마이너스 3 콤마 0이잖아요. 됐어요? 그럼 얘 마이너스 3 콤마 0이고 그러면 얘 축의 방정식 어떻게 돼? 태연아, 축의 방정식 어떻게 돼? 원래 x는 0이었는데 뭘 바뀌었어? x는 마이너스 그렇죠. x 마이너스 이거 저거는 뭐래? 야 얘랑 똑같아. 꼭지점에 x 좌표랑 똑같아요. 특징이 당연히 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참 이해됐을까요? 아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1번 꼭지점을 잡고 잠깐만요. 아 틀렸죠? 잠깐만 23번 하고 있네. 죄송해요. 23번에 꼭지점에 잡혀 마이너스 3,0이다. 맞죠? 2번 아래로 볼록 그래프다. 아래로 볼록 포물선이다. 맞죠? 3번 축의 방정 x는 마이너스 3이다. 맞죠? 4번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생각이 왜 틀려요? 이거 보여줘. 왜 틀려? X값이 증가하면은 Y값은 감소해 함수하는 형태 보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4번이 틀렸네요. 5번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이거?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 맞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를 한 번 듣고 100%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1년만 지나봐요. 이거 너무 쉬워요. 맞잖아요. 날로 새롭게 발전을 해나가는 모습으로. 자, 그 다음 29번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유기적인 그 연결고리 있죠. 지금 그 연결고리가 지금 계속 좀 느껴질까요? 이거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확실하게 좀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면서 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게 이해가 됐을 텐데 자 29번에서는 y는 4에 x 플러스 2에 전체제곱 마이너스 1이래요. 이런 그래프가 있대요. 자 스토리를 생각해보자. 서준아 얘는 원래 어떤 그래프에서 어떤 명령을 내려가지고 저렇게 식이 바뀌었을까? 그건 평행이동 그건 맞아. 근데 그 원래 그래프는 뭘까? 처음에 원래 그래프는 뭘까? 그렇죠. 아니 말을 정답했는 뭐 하는 거야? 아니 봐봐. 야 그러니까 얘가 있었어 태초에 맞지? 최고창 앞에 있는 숫자는 바뀌지 않아요. 맞잖아요. 근데 얘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요.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결과가 저거죠. 네.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럼 얘는 어떤 형이야? 이차함수의 일반형이야? 표준형이야? 표준형의 장점이 뭐야? 바로 알 수 있어. 뭘? 꼭지점의 좌표랑 또? 그렇죠. 이해됐을까요? 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아래로 볼록 그래프일 거예요.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서준이? 그렇지.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축의 방정식 이제 너무 쉽지. 몇이에요? X는 마이너스 그렇죠. x는 마이너스. 감 오나요, 선생님? 네. 감 오나요 이제? 아 얘랑 같네. 그렇죠. 표준형에서 바로 뽑아주세요. 이해될까요? 자 그랬을 때
자, 19번이니까 1번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다. 맞아요, 틀려요? 답 1번이에요. 그래서 2번 아래로 볼록한 폼수에다 맞죠? 3번 축의 방정식 x 마이너스 b다 맞죠? 4번이 뭐야? 4번은 이거를 fx라고 생각을 했을 때 f에 뭐야? 마이너스 1? 이걸 대입해보면 4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4 빼기 2니까 3이죠. 마이너스 1,3을 지나죠? 5번 y는 4x제곱의 그래프가 폭이 같다. 맞죠 이거? 그 폭은요 사실은 그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결정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y는 ax제곱 그것만 자체만 봤는데 만약 뒤에 막 bx 플러스 c 붙어 있잖아요. 다 상관없고 그냥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이 a 있죠? 얘끼리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이 맞는 말이 되거든요 지금? 이해되나요? 얘는 얘에서 얘랑 지금 평행이동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지 폭을 결정짓는 그런 요소가 없어요. 이해됐을까요? 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 36번이요. 36번. y는 4에 x-1의 제곱 그래프가 있대. 4에 x-1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대요. 그랬을 때 얘를 x축의 방향 n만큼 y축 방향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차함수식이 저거래요. 자, 봅시다. 여기서 지금 스토리를 봐봐. 얘가 있었어. 얘는 태초에 어떤 애였어? y는 4x제곱이란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한 거고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그렇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y는 4x제곱 병수 진짜 똑바로 그려야 돼요. 이거. 얘는 지금 어떤 애야? x축의 방향으로 웬만큼? 플러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한 애가 얘죠. 평행 이동한 거예요. 여기서 다시 그러면 얘가 지금 플러스 1만큼 갈 때 x 대신에 몇 써줬어? 여기 원래 x가 있었잖아. 근데 여기 형태 봐봐. x-1이 됐지. 그럼 이건 어떻게 생겨줘? x축의 방향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했네. 그 다음 얘 사실 넘겨 y-3이잖아. y 대신에 몇 써줬어? y-3 써줬네. 그럼 y축의 방향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했네. 여기까지 왔어? 문제에서 지금 뭐래? 다시 얘를 기준으로 해서 x축의 방향을 몇만큼 평행 이동한대요? 아니 이거 봐. y축 x축의 방향 몇만큼 평행 이동한대? m y축으로 N. y축으로 n. 자 그러면 시계 형태는 자 봐봐요. 얘 이렇게 될 거야 일단.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쓴 거야 미리. 근데 자 첫 번째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며. 그럼 x 대신에 뭘 써줘야 돼? 여기에서 여기 가는. 어? n-3이 뭐야? x 대신에 뭘 써줘야 돼? M. x 대신에 m을 써주면 돼? 써주면 돼? 자 봐봐. x축의 방향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했대. 그럼 x 대신에 뭘 써줬어? 뭘 써줬어? X. 그렇죠. 그러면 다 여기 기준에서 다시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x 대신에 몇 써줘야 돼? n-1 써줘야 돼? 플러스. 아니 n 플러스 1 써줘야 돼? 다시 봐봐. x 대신에 x-1을 썼지. 그때 x축의 방향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이지. 그럼 여기서 다시 플러스 n만큼 평행 이동한대. x 대신에 몇 써줘야 돼? X 마이너스. 그렇죠. 이해돼요? 그럼 자 한 번 더. y 여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 봐봐. 여기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몇 써줬어? 어? 얘 이항했다 생각하면. Y 마이너스. 네, y-3이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봐봐. 이 y 대신에 그러니까 y축의 방향 플러스 n만큼 평행 이동한대. y 대신에 뭘 써줘야 돼? Y 마이너스. 그렇죠. 이제 y는 답이 어제 마이너스에 넘기면 되잖아. 이해됐을까요? 요 그래프가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y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그래프가 뭐래? y는 4에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그 다음 몇이래요? 마이너스 1. 그냥 같대. 이렇게 했더니 뭐가 되는데 얘네 두 개가 서로 같대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어? 이제 n 값과 n 값을 이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돼요 이거? 네. n 값과 n 값을 이제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봐봐. 공통적인 부분 빼고 차이점만 봐봐요. 여기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인데 여기 플러스 2있지. 그 다음 여기 3 플러스 n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지. 이해돼? 같다면 식이.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 첫 번째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몇이라는 소리야? 플러스 2라는 소리네. 이거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두 번째 3 플러스 n이 몇이어야 돼요 그러면? 형수? 그렇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 n과 n과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죠? 넘기고 넘기면요. n은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그쵸? 맞죠? 그다음 여기 넘기면요. n은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기까지 왔어요? 이해됐을까요? 네. 그럼 n 빼기 n을 구하래. n 빼기 n.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몇이 돼요? 1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승리 됐어요? 상황 됐죠? 네. 너무 빨리 지웠나? 괜찮아? 지워도 네. 이거 감이 안 오면 꼭 이거 올릴 테니까 보세요. 알겠죠? 꼭 올릴 테니까 보세요 이거. 자 39번입니다. 이차함수 y는 a의 x-p의 제곱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그래프가 있대요. 그럼 이 식만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걸 판단할 수 있어? 대형은 판단을 못해. 저 식만 있을 때. 왜냐면 정보가 더 주어져야 돼. 어떤 거? a가 양수냐 음수냐라는 정보가 주어져야 우리가 대형을 판단하겠죠. a가 0일 수는 없어. 왜냐면 a가 0이 되면 2차 함수가 그 가정이 깨져버려. 네. 1차 함수가 되고 1차 함수가 되거나 뭐 어찌됐든 아니잖아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근데 요 그래프가 지금 대형이 나타내줬어. 어떻게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형태래? 이렇게 그려졌대. 자, 그러면 이제 추가 정보가 들어온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더 해석할 수 있어. 저 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A라고 하는 애 있죠. 그쵸? 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왜? 왜 승현아? 그렇죠. 위로 볼 그래프니까 그런 거죠. 네. 이해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어찌됐든 위로 볼록이니까 요 점이 꼭지점이 될 거고 이 꼭지점에서의 y값이 최대값이 될 거예요. 이 이차함수 그래프에. 어찌됐든 근데 여기에 존재하는 건 알고 있잖아 우리가. 네. 얘 그래프를 해서 이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지. 몇 컴마 몇이야? 0,P 땡? 마이너스 P Q 뭐라고? 다시 한번 세도 돼요. 0,, 마이너스 땡? P Q 다시 x 좌표는 몇이에요? y 좌표. 그렇죠. 피크박 표준이다. 그래서 이게 이차함수의 표준형의 그 작동이잖아. 바로 구할 수 있는. 형태가 익숙해지나요 이제? 네. 그럼 이게 추계 방정식 몇이야? P 그냥 P야? X는 P 그렇죠. 정확히 설명하세요. 그냥 P가 아니고. 이게 X는 P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A랑 P랑 Q의 부호를 각각 구하래요. 그럼 A는 몇이에요? 부호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다음 P는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왜? 여기 Y축 기준에 왼쪽에 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P라고 하는 애가 지금 여기 있잖아. P, Q인데 여기가 지금 봐봐.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Q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P는 지금 Y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으니까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Q는요.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Q는 뭐예요? 양수가 될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형 왜? 네. 뭐 물어본 거 아니야? 괜찮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봐요. 문제 형태가 지금 어떻게 돼요? 식이 주어지고 그걸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반대로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걸 이제 식으로 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물어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본질적인 함수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나 이런 걸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다음 뭐 하나 더하면 함수값 구하고 그건 졸라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형태가 다 꼭지점 좌표 구하고 배형 구하고 추경항공식 구하고 이거 세 가지로 거의 80% 이상이 해결이 되죠. 이해돼요?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함수가 부어진 거예요. 하나 특정지어서. 그러니까 지금 다 이런 패턴이에요, 지금. 됐을까요?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의 결론적인 식 구하기를 하는 문제는 원래 태초에 어떤 식이 있었어. y는 ax 제곱 꼬리. 근데 그 놈을 평행 이동시킨 거에 불과하구나라는 게 결론이에요. 맞잖아요. 됐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2차 함수가 일단 그 그래프까지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P는 양편인데 P가요? P 여기 0이 여기 있잖아. 그렇지? 0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죠. 네. 네. 그러면은 여기 y는 a 방지고 저기에서 저기에서 P가 운수라는 거죠. P가 음수죠. 아니 계속 말해봐요. 그 네. 그래프에서는 P가 운수잖아요. 네. 그래서 식에서는 네. 마이너스 똑같아요. P가 P로 나. 얘 만약에 실제로 여기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2의 순차 제곱 되겠죠. 왜? 마만 만났잖아. 네. 이해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P가 음수일 때도 저렇게 쓸 수 있어야겠죠. 해석할 때. 왜 하지? 하도 이게 못했는데. 아니지? 다음 시간에 너만 물어볼까요? 진짜요? 그래서요, 여러분 숙제가요, 4, 5까지예요.